안녕하세요. 구창섭입니다. 오늘 미래 컨텐츠는 메타버스 관련된 뉴스가 재미있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제가 이제 봤는데 거기 보니까 뭐 동아일보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게 뭐 이 데이터가 이제 뭐 다 공개가 된 거니까 동아일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이 데이터가 공개되는데 그거 갖고 이제 기사를 이렇게 쓴 거죠. 참 사실 이제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최근 메타버스 관련된 논의들이 좀 주춤한 게 사실입니다. 한동안 뭐 메타버스를 빼놓고는 콘텐츠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가 좀 주춤하고 뭐 페이스북이 뭐 메타라고 뭐 사명을 바꾸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메타버스 관련된 여러 가지 시도라든지 이런 얘기를 막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에 대한 얘기가 많이 줄어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NFT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이게 약간 다른 격까지도 좀 가게 된 거죠. 메타버스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더 이상 할 얘기들이 많지 않아진 데다가 그게 이제 조금 주춤하고 하향세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많이 사라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에서 보면 옆에 이제 제가 도표를 이제 해놨는데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제 이용자 추이, 월 이용자 추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 그 전체적인 기사 내용이나 그다음에 이 도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유명한 노블록스라든지 마인크래프트라든지 국내 이제 제페토 네이버의 손잡이사라고 몇 번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하는데 월 이용자가 뭐 거의 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사실 마인크래프트는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놨지만 워낙 오래된 이제 인기 게임이기 때문에 이 마인크래프트가 갑자기 뭐 메타버스라고 해서 전에 게임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게임을 더 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여기다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억지로 그냥 껴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뭐 그냥 계속 유지를 이렇게 인기 게임으로서 자기 존재 가치를 계속 증명하면서 유지해가고 있는 거지 뭐 이게 뭐 갑자기 뭐 늘어나고 그럴 거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제페토는 이렇게 월 이용자 수가 정체되어 있는 거는 좀 문제라고 하겠죠. 한때는 뭐 그 제페토 사용자가 뭐 전 세계 뭐 국내 사용자보다 해외 사용자가 많고 뭐 사용자가 뭐 들어와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국내의 메타버스 플랫폼의 대표 주자로 이제 거론이 되고 했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이제 뭐 이걸 재밌게 쓰는 그 10대나 우리가 뭐 MZ 세대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밀레니얼하고 Z세대를 같이 이렇게 엮어서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Z세대를 따로 분류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건데 10대들이 제페토를 많이 이용하고 뭐 하는 거 아닌데 그런 얘기도 계속 하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뉴스인데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니까 그게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증가세가 되거나 아니면 제페토에서 새로운 뉴스가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거죠. 노블록스가 그나마 굉장히 그 증가 추세가 이 그래프에서 보면 굉장히 가파랐는데 노블록스도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거의 정체에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가 전 기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논의 자체가 약간 정체에 들어섰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정체가 되면서 메타버스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NFT 얘기가 훨씬 더 얘기가 많이 되고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많은 이제 기업들, 대기업들이 NFT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다 NFT 관련된 거를 뭐 사실 시도해서 하고 있고 NFT가 조금 더 메타버스보다는 직접적이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일이지만 NFT를 발행하거나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어떤 이제 그래픽이라든지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뭔가 호흡게 소통하는 그런 이벤트를 해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NFT가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NFT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요즘 이제 메타버스는 NFT가 주춤하고 있지만 NFT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도들은 여전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계속 똑같은 말이나 똑같은 하고 비슷한 성과가 나지 않는 일에 이제 예산을 막 투입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이 좀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 메타버스 관련된 책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썼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콘텐츠 쪽이니까 제가 제목을 이제 버추얼 콘텐츠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서 버추얼 콘텐츠 메타버스 퓨처 뭐 이렇게 제목을 정한 책을 냈는데 실제로 저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결국 미래에는 그렇게 뭐 인공지능처럼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될 하나의 그 정해졌다고 하면 좀 이상하겠네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거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제 그 기술이 발전되는 거나 사람들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성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될 거다. 그리고 10대들의 변화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자연스러운 변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당장 뭐 지금 주춤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다른 쪽이 없어지거나 하진 않을 거다라는 게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메타버스 관련돼서 저희가 뭐 다른 XR이라고 해서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쪽이 오히려 컨텐츠 쪽에서는 더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고 아바타 관련된 그런 시도라든지 버추얼 휴먼 관련된 시도 이런 쪽이 그러니까 이제 큰 메타버스 전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메타버스라는 그 전체 안에 들어있는 작은 그런 이 시도해볼 만한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시도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NFT라든지 버추얼 휴먼이라든지 아바타 관련된 캐릭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거시적인 것보다 미시적인 쪽의 시도가 많이 되고 있는 게 현재 메타버스 전체 상황인 것 같고 컨텐츠 분야가 역시 앞으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거의 모든 우리 사는 분야에 다 적용이 되겠지만 컨텐츠 분야라는 게 재밌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컨텐츠 분야에서 뭔가 적용해보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에 많이 띄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컨텐츠하고 연관돼서 많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지금 현재 많이 눈에 띄는 건 역시 이제 캐릭터, 그래서 버추얼 휴먼 관련된 거라든지 아바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고 메타버스 플랫폼 전체에 관련된 건 좀 주춤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미래는 그쪽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